그 다음에 7.4절로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까지 질문.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7.4절. 이거는 covariance, variance of sums and correlations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대요. 네, 한번 보죠. 뭔가 먼저 어떤 proposition, 기본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대요. x하고 y가 독립이면 모든 펑션 h하고 g에 대해서 2의 gx, hy가 2의 gx 곱하기 2의 hy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원래 우리가 아는 건 뭐죠? xy가 독립이면 2의 xy가 2x 곱하기 2y라는 거죠. 그죠? 그거는 알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될까요? 이것도 되겠죠. 왜냐면 이건 뭐 증명은 책에는 있어요. 근데 저는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개념만 알면은 이것도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gx라는 건 뭐예요? gx라는 건 x에만 관련되어 있는 거죠. x 값에만 관련되어 있는 어떤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만약에 gx가 x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럼 뭐가 돼요? 큰 x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x에만 관련되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 다음에 hy는 y에만 관련이 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럼 원래 x하고 y가 독립이에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럼 이쪽에서 x로 된 어떤 함수와 y로 된 어떤 함수가 영향을 끼칠까요? 당연히 끼치지 않겠죠. 그래서 gx하고 hy는 독립이 되겠죠.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그죠? 그러니까 expectation을 쓸 때 나눠서 곱하기로 나눠서 쪼개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의를 할게요. 코베리언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왜 이걸 정의하는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X, Y가 독립이다, 종속이다라는 건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종속인 경우에도 많이 종속인 경우가 있고 적게 종속인 경우가 있겠죠? 두 개가 영향을 많이 끼칠 수도 있고 아주 조금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독립 종속으로만 두 가지로만 개념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조금 관련이 돼 있어도 종속이고요. 많이 관련이 돼 있어도 종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종속이어도 조금 종속이다, 많이 종속이다라는 것을 어떤 수치로 정의를 하면 좋겠죠. 이거는 종속이 굉장히 많이 됐어. 뭐 95% 종속이야. 이거는 5%밖에 종속이 안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더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종속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수치를 뭔가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코베리언스예요. XY의 코베리언스, COV-XY, COV-XY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의가 돼요. 2의 X-2X, Y-2Y의 전체 제곱이 아니지. 2의 그거의 expectation이에요. 다시 X-2X, Y-2Y의 그것의 기대값 수치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뭐 새로 보는 정의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익숙해 보여요. 어디서 이런 거 봤죠? 베리언스 생각해 보세요. 베리언스 정의는 어떻게 돼요? 뒤에 나오나? 네, 그냥 얘기를 해야 되겠네. 베리언스 정의가 어떻게 돼요? X-2X의 제곱의 기대값이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경우예요? X하고 Y가 둘 다 X인 경우가 바로 베리언스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언스 X 중에서 하나만 Y로 바꾼 거예요. 그죠? 그걸 코베리언스라고 한다. 일단 이 정의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정의를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 한다 그랬죠? 종속이 얼마나 종속인가라는 거를 값으로 알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설명이 돼 있어요. 뭐 두 개 랜덤 베리어블 사이의 코베리언스라는 것은 두 랜덤 베리어블의 관계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데 어떤 관계냐? 종속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관계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프로퍼티를 몇 가지 보면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코베리언스 XY는 2의 XY 마이너스 2X, 2Y 이렇게 돼요.
이게 더 많이 쓰여요, 사실은. 뭔가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네. 이거 보면은 좀 약간 코베리언스가 XY가 종속일 때 독립일 때 어떤 값을 갖는다는 게 좀 감이 오나요? XY가 만약에 독립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EXY가 EX 곱하기 2Y잖아요. 그럼 이게 값이 뭐가 돼요? 0이 돼요. 그러니까 코베리언스를 계산해봤더니 0이다. 그러면 뭐예요? 아, 이건 독립이다라는 거 아는 거고, 이게 값이 크다. 그럼 뭐예요? 종속성이 큰 거죠. 값이 0.01이다. 그럼 뭐예요? 종속이긴 하지만 아주 약하게 종속인 거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명을 했는데 증명은 사실 간단해요. 코베리언스 정의로 아까 정의 있죠? x-2x하고 y-2y의 곱이잖아요. 그것의 기대값이에요. 그거를 전개를 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써져요. 그 다음에 expectation은 다 풀어서 쓸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xy 되고 두 번째는 2의 2xy인데 2x는 상수 같은 거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 있죠. 2x, 2y 이렇게 되죠. 뭐 마찬가지로 하면 나머지도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세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는 상쇄가 되죠. 상쇄하면은 2xy 마이너스 2x, 2y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쉽게 기대값의 성질, 그 1차성을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프로포지션도 중요하고요. 그럼 코롤러리로 얻을 수 있는 거는 다음이래. XY가 독립이면 코베리언스 XY가 0이다. 뭐, 그죠? 당연한 거죠? 네. 그 다음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반대 질문을 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코롤러리를 보면은 XY가 독립이면은 코베리언스가 0이 나온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뭐예요? 어떤 X하고 Y를 코베리언스를 계산해 봤는데 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독립이겠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반대 방향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되면 참 좋겠어요. 되면은 코베리언스가 XY가 0이라는 것과 XY가 독립이라는 것이 완전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코베리언스, 즉 무슨 말이냐면 코베리언스가 0이 나왔는데 X하고 Y가 종속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그젠플이에요. 카운터 이그젠플은 발례라는 거고요. 그죠? 네. X가 마이너스 1, X가 0, X가 1인 게 3분의 1씩의 확률을 가져요. 그 다음에 Y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할게요. X가 0이 아니면 0이고요. X가 0이면 1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X하고 Y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죠. Y 값을 정의할 때 X를 보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X 값에 따라서 Y 값이 결정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예를 들면은 X가 0인 경우에는 Y는 무조건 1이잖아요.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종속인 거죠. 종속이 되게 정의를 한 거죠. 그런데 코베리언스 계산을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X하고 Y 곱한 것은 항상 0의 값을 가지나요? 그죠? X가 0이거나 아니면 X가 0이 아니면 Y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XY 곱한 값은 항상 0이 되니까 기대값은 0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EX는 뭐가 돼요? X의 평균은 0이죠? 0을 중심으로 이거 할 때 또 계산을 뭐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1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칭으로 있잖아요.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1 대칭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운데 중간값이 평균이 되겠죠. 그러니까 0이 되죠. Y는요. Y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코베리언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EXY는 그 자체가 0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는 EX가 0이니까 또 0이 되는 거죠.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그런 예예요. x하고 y는 종속이지만 코베리언스가 0이면 코베리언스는 0의 값을 갖는다. 그죠? 그러니까 코베리언스를 계산해서 독립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프로포지션 좀 볼게요. 처음에 코베리언스 x, y가 코베리언스 y, x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정의에 의해서 바로 되죠? 네, x-2x하고 y-2y를 곱하나 바꿔서 곱하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같은 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코베리언스 xx는 베리언스 x 맞아요? 아까 설명했었죠.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요. y 자리에 x 대입하면 같은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axy는 이것도 좀 중요한 건데 a가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것도 그냥 정의에 의해서 계산하면 바로 돼요. expectation의 성질에 의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xi들의 썸하고 yi들의 썸의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각각의 xi, yj의 코베리언스들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 더하면 돼요. 이것도 expectation의 1차성에 의해서 그냥 성립을 해요. 네. 뭐 증명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의 xi들의 합이 이 xi들의 합하고 같잖아요. 그거 이용하면 다 사실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정의 넣어가지고 해보면 네. 됐죠? 그러니까 여기 결과만 좀 기억을 할게요. 네. A 배가 한쪽에 되면 A가 나온다. 그 다음에 더한 것들은 다 각각의 것을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해서 더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프로포지션이 이거예요. 베리언스의 xi의 썸, 이걸 우리가 계산하고 싶을 때가 많죠. x가 xi들의 썸으로 정의된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도 했잖아요. 사건이 a1부터 an까지가 있을 때 그것에 뭐 발생한 개수를 정의한다거나 뭐 이렇게 정의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x를 xi들의 합으로 정의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베리언스를 계산하고 싶을 때 우린 또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 얘기했던 건 어떤 것만 얘기했었죠? 그쵸. xi들이 독립인 경우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없고 이게 그냥 된다 그랬죠. 각각의 이것의 베리언스 각각 xi들의 베리언스를 더하면 된다 그랬죠. xi들이 다 독립이면. 근데 이거는 더 일반적인 경우예요. xi가 독립이지 않다 하더라도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식이에요. 그럼 뭔가 더 차이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 차이가 다름이 아니라 코베리언스 xi, xj의 합들 ij 이렇게 된 합들에 대해서 지금 요거 하나는 없애도 되겠죠. 네. ij 합들에 대해서 2배 해주면 돼요. 네, 이런 차이만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xi들이 독립인 경우에는 아까 이 코베리언스들이 다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아는 그 식이 나온 거죠. 다음에 밑에 나오나? 네, 밑에 나오네. xi들이 독립이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이 프로포지션도 그냥 정의 넣고 증명하면 돼요. 네. 베리언스 정의 놓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나머지를 잘 정리를 하면 코베리언스로 정리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그젬플 볼게요. xi들이 iid다. 즉 모두 동일하고 독립적인 랜덤 베리어블인데 expectation이 뮤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이다 그랬는데 x바가 xi를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거라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샘플 민이라고 했어요. 샘플 민, 샘플들의 평균이다 라는 의미로. 그죠? 네. 그랬을 때 x바의 베리언스를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xi들이 다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n분의 1이 있잖아요. n분의 1 상수 n분의 1을 바깥으로 나가면 뭐가 돼요? n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xi들의 합들의 베리언스인데 xi들이 어떻다고요? 독립이니까 이렇게 베리언스들의 합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xi의 베리언스들은 뭐예요? 시그마 제곱이니까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볼게요.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다. 뭐 BNP의 베리언스 구하는 거래요. 우리 뭐 이거 답 알죠? 뭐예요? BNP잖아. NPQ잖아요. 그죠? NPQ잖아요. 그죠? 네. 그거 이제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x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해서 xn 이렇게 쓸 수 있고 xi들은 뭐예요? 1, 0을 가지고 1인 게 확률 p로 발생하고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하면 x의 베리언스는 xi들이 독립이기 때문에 xi들의 베리언스의 합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i의 베리언스 계산을 하면 xi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제곱의 평균하면 뭐 돼요? 여기서 얘 제곱의 평균하면 제곱해도 1, 0이고 p 1 마이너스 p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하면 이게 뭐가 되죠? p가 되고요. 얘는요. 이 안에 거는 p잖아요. 똑같이. p 마이너스 p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뭐 p 마이너스 p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p로 묶으면 p 곱하기 1 마이너스 p잖아요. 그러니까 pq가 되잖아요. pq. 그런데 그런 것 n개를 모은 거니까 npq가 되는 거죠. 그죠? q는 1 마이너스 p라고 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공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이건 다 독립인 상황이라서 뭐 코베리언스까지는 안 나는데 xi들이 만약에 독립이 아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뭐예요? 코베리언스 xi, xj까지 계산을 해서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 값을. 네, 그것까지 연습이 안 되고 있네요. 네. 그 다음 마지막 정리요. 코릴레이션. 코릴레이션은요. 간단해요. 코베리언스를 루트 베리언스 x 베리언스 y로 나눈 거예요. 네. 코베리언스 x, y의 값은 0에서부터 무한히 큰 값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0에서 왜 이렇게 나누냐? 그러면은 이 코릴레이션 pxy를 계산을 하면 이 값은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표준화한 거죠. 그냥 값을 무한히 클 수 있는 것을 0에서부터 1까지만 들어오게끔 나눠준 거예요. 그죠? 보정을 해준 거예요. 값을 보정을 해준 거예요. 네.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갖도록. 그래서 pxy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다는 게 성질이고요. 뭐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네, 또 여기서 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베리언스 x, 베리언스 y가 양수인 한. 그 조건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루트를 취해야 되니까 그 안에가 양수가 돼야지 루트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파지티브다라는 건 무한이 아니라라는 의미예요. 무한이 유한이다. 네. 음수일 수는 없겠죠, 당연히. 네. 무한이 아니라 어떤 값을 가질 때 나눌 수 있잖아요. 무한대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물론 나눌 수도 있는데 뭐 우리 극한을 생각하면 0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런 조건 하에서 중요한 거는 이 빨간색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코릴레이션의 값을 그냥 보정해줘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값이 되도록 해준 거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면 돼요.